안녕하세요. 오성호입니다. 오늘은 23학년도 수능 영어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답률 13위, 45%입니다. 오답률 45%면은 맞힌 사람이 틀린 사람보다도 많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오답률은 낮지만 지문 난이도만 보면 23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 저는 거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지문 난이도는 최상인데 답안의 난이도는 하.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답률이 낮으면 우리는 쉬운 문제라고 단정하죠.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 해설 영상을 보면 이제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답이 이거잖아. 답이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거 안 보이니? 이런 문제는 가볍게 풀어줘야지. 이런 식의 멘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수능 영어 시험에 문제 많다는 거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렇게 답만 골라내면 된다는 이런 식의 수업 때문에 사실 영어 교육 자체도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사실 욕도 좀 먹고 그랬는데, 사실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EBS 번역 옆에 놓고 그대로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영어 수업. 사실 그런 수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2022년도 똑같습니다. 그럼 고3들은 답에만 관심 있다,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 관심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1, 고2 학생들에게는 글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예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 영어 시험도 물론 문제죠. 그렇지만 영어 선생도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나오고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문맥상의 의미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수능은 그 수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갔었는데요. 이번 해설은 학생분들 대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처음 보시게 되면 coming of age하고 ing 형태가 나옵니다. 분사 구문 아니면 동명사일 거고, 지금은 분사 구문. 뒤에 이제 the personal diary라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coming of age는 성인이 되는 건데 그건 1차적인 뜻이고, 2차적인 뜻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잡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비슷한 느낌으로는 established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 19세기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The Personal Diary가 되겠죠. 특이한 건 다이어리 앞에 personal이 붙어 있는데, 이 다이어리를 우리가 보통 일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매일매일 기록이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다이어리가 아니라 나만 보려고 내가 개인의 이야기를 써놓은 그런 기록물, 그런 게 더 퍼스널 다이어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앞에 커밍 오브 에이지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앞뒤 문맥은 지금 발췌됐기 때문에 앞뒤를 모르지만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18, 19세기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개인적 일기, 센터피스가 됐죠. 센터피스는 보통 커다란 식탁 가운데 놓는 꽃을 얘기하거든요. 핵심이에요, 핵심. 뭐의 핵심일까?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 포기를 하기 쉽죠. 이 modern subjectivity가 뭘까?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췌됐기 때문에, 문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을 하는 건데, 짐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ubjectivity 하게 되면 subjective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 subjective가 당연히 뭘까? 앞에 personal diary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봐서는 주관적인 느낌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겠죠. 보통 objective한 대표적인 게 truth 같은 진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진실이 있는 반면에, 주관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죠? 자의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고, 그냥 좋게 얘기하면 주관적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의 subjectivity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가서는 주인의식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한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기가 나오고 subjectivity가 나온 걸로 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정도의 느낌은 있어요. 자, 앞에가 modern이 있죠. modern은 우리말로 느낌은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 중세, 고대 이런 게 아니라 18, 19세기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18, 19, 20세기 이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대인들의 근대 정도 할까요? 그 세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이 subjectivity. 그건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자신의 그걸 만드는 거죠. 그게 construction이에요. 그럼 세상에 관한 어떤 주관적 판단, 자의적 해석, 이렇게 할게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이 뭐예요? 일기였다는 얘기야. 즉 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해석이 일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t the heart of which니까 이때 which는 관계대명사겠죠. 선행사는 앞에 있는 modern subjectivity의 느낌. 참 그거의 핵심에는 the application이 있다죠.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the personal diary가 modern subjectivity의 centerpiece라고 그랬죠. 그 modern subjectivity의 heart에는 이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the personal diary가 이거란 얘기예요. 한 번 더 써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개인적인 일기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잖아? 그럼 reason과 critic을 어디에 적용한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거기에 reason과 critic을 적용하는 게 personal diary란 얘기예요. 됐죠? 자, reason과 critic이 뭘까? 자, 지금은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논리의 느낌, 합리의 느낌, 이성의 느낌이에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죠. 합리적으로. critic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됐죠? 그런 사고방식을 어디에 적용?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 그럼 쉽게 우리말로 풀면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내용이 그 일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which allowed죠. which는 앞문장 앞부분 전체가 이제 선행사로 보시면 되고 allow니까 조동사 can을 생각하시면 돼요. 허락, 허용 이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니까 뭐가 가능해졌다? The creation, 만들어진 거죠. 무엇이? 새로운 kind of knowledge입니다. 이때도 그냥 새로운 종류의 지식 이렇게 끝내지 말고 knowledge about 뭐예요? 그렇죠. 세상이나 자신에 대한 knowledg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 그전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18, 19세기에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자리를 잡은 개인적 일기. 근대인들의 자신의 주관적 판단,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의 핵심이 일기였다. 자, 일기에 한번 가운데를 들여다볼까?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일기의 내용. 그렇게 하니까 그전까지는 몰랐던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 첫 번째 문장 끝. 자,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일기가 센트럴 미디어라고 그랬죠. 이때 미디어는 매개, 매체 이러지 마시고 수단. 뭔가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매체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수단? 일기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죠. 뭐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수단을 통해서가 through which니까. 자, enlightened 되고 free and subjects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constructed라고 저자가 또 써줬습니다. 또 써줬다? 앞에서 뭐가 나왔길래? 그렇죠.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하고 앞에서 한번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러면 자, modern subjectivity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modern subjectivity가 뭔데? enlightened 되고 free한 subjects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의 subject는 주제가 아니죠. 왜냐면 앞에서 주관적이고 뭔가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런 느낌의 subjectivity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로 지금 어떤 느낌? 뭔가 주체적인 인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객체, 뭔가 행동을 받는 objects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하는 주체적인 어떤 인물 그런 게 subjects의 느낌이 이거 보여요. 근데 enlightened라는 단어는 이게 항상 계몽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계몽 사상할 때 계몽이죠. 결국은 뭐죠?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ased on information이죠. rational이죠. reasonable이죠. 그런 게 enlightened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막 적는 게 아닌 겁니다. 아까 그랬죠. reason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뭔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냥 막 적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느낌의 enlightened죠. 깨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 free는 자유롭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기에 그 내용을 적으니까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nlightened와 free subjects가 상징하는 거는 modern subjectivity고 굳이 이렇게 쓴 거는 그 전까지의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사고와는 달리 뭔가 세상에 눈에 떠 있는 것, 눈을 뜬 게 보이죠? enlightened니까.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일기를 통해서 개인들이 표출을 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대인 앞에는 diaries겠죠? 일기가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일기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죠? 매일 글을 쓰는 겁니다. Write daily니까. 그 글의 주제 about은 뭔데요? 자,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다? whereabouts죠. feelings and thoughts들이죠. 자신의 머릿속 생각,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처음 이제 overtime은 시간이 흐르는 그 gradually 점차적인 게 보이죠. 뭐 일시에 단번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with rereading이니까 다시 읽어보는 거죠.
자, disparate인데요. 이 disparate 밑에 뭐 이질적인 이라고 나왔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거예요. 별개. 서로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 엔트리스가 나왔는데 이 엔트리스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일기 그 하나하나를 엔트리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엔트리고요. 일기 매일매일의 일기 하루 일기 분량이 있죠. 그게 엔트리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disparate이 뒤에 events에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가 더 괜찮은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일기 그 다음에 사건 happenstance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 그런 거 그런 게 could be rendered into죠. 렌더는 만들다의 느낌인데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A를 B로 만들다 그런 느낌. 지금 보통 오형식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렌더는 만들다도 괜찮지만 바꾸다가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A를 B로 바꾸다의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때 쓸 때는 서로 별개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쓸 때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뭘로 바뀐다? insights나 narratives로 바뀌는 거예요. about the self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insights죠. 지금의 insights는 그냥 통찰력 이런 것보다는 깨달음 괜찮죠. 그 전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생각 그런 느낌의 인사이트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에 대한 깨달음이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자, 내러티브라서 쓴 거는 굳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지금은 스토리랑 같은 단어가 내러티브니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상징하는 건 하나의 과정, 서로 어떤 연관, 맥락 이런 느낌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적을 때는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만 이걸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내러티브를 썼어요. 그러면서 allowed for죠. 이때 allow의 느낌은 뭐 except도 괜찮고요. include도 괜찮죠. 그러니까 for 이하를 위해서 지금 allow도 되는 거니까 formation of subjectivity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subjectivity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합쳐지면서 subjectivity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는 construction으로 나왔던 게 지금은 formation으로 바뀐 거죠. 그럼 지금의 subjectivity는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 주관적 판단, 자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뭐 이런 느낌의 subjectivity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문장이에요. 자, it is in that context that 이죠. 이게 it that 강조의 느낌이 보이고요. in that context는 문맥이죠. 맥락이에요. 그럼 지금 in that context라는 건 어떤 걸까? 앞에 나온 걸로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니까 별개의 것들이 합쳐지면서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서 주관적 판단, 어떤 세상을 바라본 주관적 잣대, subjectivity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문맥, 맥락, 상황 다 괜찮습니다. 강조로 지금 중간에 들어간 거죠. 무엇이? in that context에서 무엇이? the idea, 어떤 생각. the self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self예요?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죠. 그러니까 words를 가지고 made than self. words를 가지고 explore than self. 이렇게 되는 거죠. made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explore라는 건 탐험이라는 게 뭘까?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더 막 파헤치는 거잖아요. 아까 insights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with words는 이때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은 글이 되는 거죠. 글. 일기니까. 그러니까 글로써 자신을 형성하고, 맞죠? 처음에 made요. 주번에 explored니까 조금 이따 나올 성찰의 느낌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왜? 더 깊이 파고드는 거니까. 이런 바로 문맥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일기를 통해서 어떻단 얘기예요? 내 자신을 만들어 보는 거야. 내 자신을 만들어 보는데 두 가지 어떻게 made 되고 explore 되는 거죠. 글로서 그렇게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째 문장 보세요. 일기는 퍼스널 하면서 프라이빗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단어가 사실 이렇게 엄밀히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문제풀이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둘 다 개인적, 사적 이 정도로 볼게요. 일기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놨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어땠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 일기를 썼다. 위해서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 독자,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누구 읽으라고 쓴 거야? 자기 읽으라고 썼단 얘기야. 스스로. 자, or 하고 나서 하버마스인가요? 철학자로 제가 지금 잠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지금 포뮬레이션이니까 철학자의 포뮬레이션이니까 지금은 수학자 같으면 공식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익스프레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빌자면 하고 or니까 동격이죠.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or가 동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말이나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독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 그럼 자기 자신을 public, 공개하는 거죠. 누구한테 공개?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개한다. 그 대상은 자기 자신. 너만 봐. 그 너만 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일기라는 그 영역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한테 솔직해지는 그런 거 보이죠. 내가 더 가르쳐 줄게 볼래? 그 대신 너만 봐야 돼. 그런 느낌이 personal private의 느낌이죠. 7번째 문장 한 번 더 얘기합니다. Making the self
public in a private sphere. sphere라는 건 지금 아까 나온 space의 느낌이죠. 그럼 private sphere라는 게 결국은 personal diary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퍼블릭시키는 거죠. 즉 일기라는 개인적 공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making the self public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뭐가 된 거예요? object가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subjectivity의 느낌으로 썼는데 뭐의 대상이 되는 걸까? self inspection, self critic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lf inspection은 뭐 흔히 얘기하는 성찰하시면 되고요. 셀프 크리틱은 아까 크리틱이 한번 나왔죠? 자기 판단, 자기 비판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23학년도 수능 21번 문제 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뭐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는 지문을 이해하는 쪽으로 글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2022년에 수능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좀 깊이 있는 수업을 전 나름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걸 느꼈죠. 근데 제가 그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수능 지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수능 지문도 제대로 읽으면 재미있고 충분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대충 그냥 훑어보고 그냥 다 어쨌든 버린단 말을 쓰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적어도 이제 뭔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선생들이 뭔가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수능을 풀 때 좀 더 뭔가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영어가 좀 더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능 지문에 대한 그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